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경기 북부 분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는 저희 의정부에서 유일한 재선 의원님이시죠. 이용봉 의원님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카메라 보시고 시민 여러분들과 또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의정부 시민과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네, 제가 오프닝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유일한 재선 의원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10대와 11대 의정 활동을 비교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먼저 재선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지역 주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개혁과 목표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원과 우리 연구단체의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의정활동의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11대에 들어와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예산과 정책 사업적인 부분들을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전반기는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차이는 개인의 의정 활동과 16분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위원장의 의정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위원장직을 맡으시면서 많은 또 무게감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덕분인지 또 광역의원 부분 의정 대상이라는 수상을 하셨습니다. 자화자찬이긴 하지만 또 어떤 공로를 인정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요. 선출직원은 의회주의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충실히 이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정책적인 대안과 제언을 한 거라고 해서 귀한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경기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느라 아무래도 도의회에 좀 더 매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주민 소통을 또 중요시 하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네. 주민들과는 어떤 소통을 또 이어가고 계십니까? 먼저 비결이라면 10대 의회 기간 때 민원을 129건, 면담을 223건, 정담회를 78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만큼 주민과 소통의 문을 열고 함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이죠. 2019년에는 지역 주민을 모시고 한 300여 명 정도를 모시고 대면으로 의정보고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제가 이제 지역구 내에 단설 유치원까지 9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복지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학교의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또 시설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꼼꼼히 챙기는 게 비결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현장 중심에서 또 여전히 소통을 이번에도 잘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인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소통을 얼마나 잘 하고 계신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GTX-C 노선 조기 착공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현황은 어떤가요? GTX-C 노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 구간이 당초에는 수원역이 아니고요. 수원 금정역에서 의정부역
역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수원역과 덕정역까지 이제 늘어나는 이 구간이 이제 된 거죠. 이제 그럼으로써 구간도 한 5km 정도로 좀 확대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국가 기간 사업으로서 한 4조 6천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2023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공사를 좀 마무리할 그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구간에는 다 지하화를 하는 거예요. 네. 지하 30m를 굴착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 이제 의정부와 양주 구간만 현 철로 노선으로 좀 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차피 SRT도 시설이 확충이 될 거고 네. 그렇다면 지금 현 시기에 지하화로 공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정부역에는 환승센터가 GTX 환승센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 방역하고 접종하는 그 가건물 네. 그쪽에 서울 부근 쪽으로 해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조금 우리 의정부시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경전철과 조금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환경 영향 평가를 내서 지금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GTX 신호선은 이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여기에 또 지역 현안 중에 요즘 시끌시끌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망월사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역사가 좋아졌는데 네, 네. 사실은 그 전에 역사에 대한 그 주변 상가들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애로사항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원선 역사 중에 가장 그 낙후가 된 게 망울사역입니다. 망울사역은 정식 역이 아니고 간이역이에요. 간이역이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221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게 지금 철도공사가 60%, 우리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40%에 대한 매칭으로 이제 시설이 되는 시설인데요. 이제 기간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네. 그렇게 이제 공사 기간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주요 이 공정을 보면 남부 역사와 북부 역사를 존치하지 않고 중앙 역사만 지금 당초에는 네. 설계가 그런 형태로 중앙 역사만 확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걸 지금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갑 지역위원회와 함께 네. 두 차례의 이제 정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철도공사와 의정부시에 지금 이제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비와 향후에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지금 협상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제 보다 우리 상가 주민 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선출직원으로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짚어볼 문제는 바로 그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문제입니다. 네. 30년 동안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병력은 다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정주 환경 개선과 거기에 이제 일대 학교가 네 개가 있어요. 신한대학까지. 그래서 그런 이제 소음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남북으로 있는 이 우리 교통망이 도로가 예비군 훈련장 가로막히 있기 때문에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좀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자일동으로 이전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었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거세서 네. 지금 현재는
타 지역의 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의정부시와 국방부와 지금 협의하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이 부분도 지금 작년 22년이죠. 7월 달에 국회에서 국방부 관계자와 오영환 의원님과 저가 조속한 이전을 빨리 해달라라는 부분들을 좀 공고를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좀 한 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그 개선이 안 된 부분은 이제 꾸준히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망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주민들이 이 교통 개선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꼭 반드시 또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덧붙이자면 네. 그 한 1,600세대의 임대주택이 들어설 계획이에요. 그 네네. 바로 옆쪽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예전에는 좀 외곽에 있었다라면 지금 도심의 중심지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호원권역이죠. 호원권역에 대한 부분들은 예비군 훈련에 빨리 이전을 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로 갈 수 있는 부분들,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 의정부시 하면 또 예비군 훈련장뿐만 아니라 미군 부대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미군 부지 활용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캠프 잭슨인데요. 2020년 12월에 반환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의 관문이기도 하죠. 최초의 계획은 예술단지와 공동주택을 시설하는 계획이었었는데요. 발전 종합계획을 이제 변경해서 첨단 산업과 자족 도시 용지로 추진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캠프 레드클라우드입니다. 이건 22년 2월에 반환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커머스 물류단지로 추진을 하였죠. 당초에는 안보테마공원으로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을 그때 이제 그 물류단지로 변경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발전종합계획안이 이제 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지와 문화공원과 물류단지로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캠프 스탠리인데요. 캠프 스탠리는 그 헬기 중간 급유지입니다. 아직까지 반환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반환이 된다면 물류단지보다는 스마트업 캠퍼스와 IT 클러스터 등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안보라는 부분으로 70년 동안 희생한 의정부 시민에게 이 공간들은 다시 되돌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의정부 시민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그 부분들을 계획하고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만큼 희생한 부분의 대가가 오지 않겠나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어떻게 또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 이제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회소득을 뺄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네. 지금 132억 원으로 9,050명에게 15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이 기회소득입니다. 이 소득은 정당하게 활동함에도 예술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상위 120% 미만에게 지급하는 이 소득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31개 시군에서 4개 시가 지금 시범 사업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게 수원시, 고양시, 그다음에 용인시, 성남시, 특례시들이 큰 시들이 그러네요.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올바른 평가를 통해서 24년에는 전체 31기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예술인들에게 정말 촘촘하게 소득이 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정말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체육 분야인데요. 직장운동부에 대한 체육회로 반환,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반환, 그리고 경기 북부 분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논의를 하셨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직장운동부와 그리고 경기도 체육시설은 반환한 상태이고요. 네. 나머지의 지금 몇 가지에 대한 부분들, 특히 경기 북부 분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관광인데요. 경기도 관광공사가 상당히 이제 사장께서 한 2년 정도의 공백 상태가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1개 시군의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하는 게 사실 관광진흥과인데요.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조직이 상당히 이제 협소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관광 자원이 있음에도 경기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역할들이 상당히 좀 뒤처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경기관광공사와 관광진흥과가 잘 협업해서 경기도의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주민과 약속 그리고 공약을 했지만 이제 마무리를 못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거나 네. 아니면 마무리하지 못해서 좀 아쉽다 하는 사업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통일부에서 공모 사업을 한, 제가 이제 10대 후반기에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때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의정부시가 선정돼서 통일 플러스 센터라는 그 센터가 설립하게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실시 설계 단계인데요. 그게 이제 완공되면 경기도의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통일 교육이 올바른 통일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올바르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빨리 설립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지역에 다목적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딱 유일하게 회룡 초등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회룡 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과 이제 급식실 현대화를 위해서 네. 오영환 의원님과 제가 이제 협업해서 예산을 좀 확보했어요. 네. 그래서 학교가 지금 성면공사 때문에 이걸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면공사가 끝나면 바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공간으로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렇게 잘 가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1973년도 경기도 민원실로 썼었던 곳이 있어요. 우리 또 저기 기자님 혹시 아세요? 어디인지? 어디인가요? 망월사역 부분은 경기 의정부의 벤처 창업센터가 거의 신한대학교 옆쪽에 네네. 거기에 민원실로 썼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와 경기도가 같이 잘 협업해서 네. 이게 벤처 창업센터로 의정부 벤처 창업센터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끝으로 카메라 보시고 저희 또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과 경기 도민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함께해서 든든한 친구 이영봉입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도 또한 경기도 의원으로서 의정부 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의회와 또 의정부시에서 열심히 활동 중이신 이영봉 의원님과 함께 봤습니다. 더 발전하는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모습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